원장님, 오늘 물 많이 드셨나요? 저 물 많이 마셨죠. 원래 한 2리터 정도 마십니다. 저는 항상. 그게 쉬워요, 예. 원장님은? 예, 저는 잘 마셔요. 저는 예. 굉장히 어렵던데. 그렇죠. 2리터 정도 마시고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환자분들 중에서도 물을 안 드셔가지고 아니면 혹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얘기만 드릴 거예요. 네. 물은 소화기가 흡수해낼 수 있는 만큼만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되는 얘기가 소화기가 흡수해낼 수만 있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럼 이제 피부도 촉촉해지고 여러 가지 물에 대해서 들으신 효과들 진짜 많잖아요. 물이 정말 그쵸. 좋다 그러잖아요. 그 효과들을 다 누리실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소화기가 흡수를 못 해내면 이 물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셔낼 수 있도록 소화기를 만들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네. 이 물을 많이 마셨을 때의 한방 증상은 담음, 수독, 수음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불렀어요. 그렇게 얘기를 부른 이유가 담음이라는 게 이렇게 정체된 물이 막 이렇게 역류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물이 이제 독처럼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물에 체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먹히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이 물에 체해서 메스꺼리거나 어지럽거나 배가 차가워지거나, 안 그러면 뱃속에서 물소리가 막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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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거나, 안 그러면 그 자체가 소화기 안 좋아서 배가 좀 아프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자기가 당기는 만큼 정확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 소화 기능이 아마 기능이 높다 이러면 다른 분들보다는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자기가 셀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게 다들 소화기는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십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셀프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다 하면 난 물을 어느 정도 마실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예. 근데 내가 물을 마시다가 중간에 좀 내려놔야 된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할머니분들은 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배가 차갑다, 나는 배가 싸늘하다,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걸 메꿔주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그렇죠. 물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알면 좋을까요?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 잠자는 거랑 사실 물이 되게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최적화된 어떤 물 마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깨요. 어떤 분들이 그러냐? 주로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냄비가 있는데 라면 끓이면 뭐 10인분 끓이는 게 1인분 끓이는 것 더 늦게 끓잖아요. 우리 몸에 물과 수분이 너무 많으면, 근데 내 아랫배가 차가우면, 불이 약하면 이게 잘 안 끓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갖다가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랫배가 차가울수록 밤에 소변을 자꾸 보러 가십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나면 물을 안 마셔도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배가 차가우면 자꾸 보러 가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물량을 조금 줄이거나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은 건장하고 소화기가 너무 좋고 배가 뜨끈뜨끈한 분들은 밥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뭔가를 이제 먹고 그러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야식을 먹거나 뭔가를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아까 최나래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증을 좀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그래야 잠이 잘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되게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긴장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불면증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이렇게 싹 하고 나면 좀 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소화기 쪽도 되게 긴장돼 있을 수 있거든요. 바짝 소화기 쪽 긴장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경우에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우유를 드시면 잠자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건 이제 한의원 가서 물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체질에 따라 그게 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잠 자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그 물을 마셔야 잠이 잘 오는 체질,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긴장이 풀려서 잠이 잘 오는 체질, 그리고 물을 안 마셔야 밤에 소변을 안 보러 가면서 잠이 잘 오는 체질,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원형 탈모가 나타나는 이 사례들이 꽤 많다라고 알고 그쵸. 있거든요. 사주연 원장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에게는 좀 호르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호르몬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갱년기랑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또 어리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또 탈모가 오시는 분들이 출산 이후에 또는 유산 이후에 그쵸. 탈모가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산후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요. 산후 탈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산후 탈모가 있고요. 그 비정상적인 산후 탈모가 있고 그리고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일단 원형으로 빠지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원형 탈모는 없어요. 네, 없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원형 탈모가 생기고 탈모가 생겼는데 정상적인 탈모겠지. 아 원래 출산하고 머리 빠진다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 기간을 놓쳐버리시는 경우들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산후 탈모는 언제 생기느냐. 내가 임신을 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발이 사실은 쭉 올라가요. 그러면 모발이 더 풍성해지는데 이게 출산을 하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원래의 모발로 돌아오면서 우수수수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정상적인 정상적인 탈모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경우는 언제냐? 내가 아기한테 너무 다 퍼준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발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도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정수 부위가 좀 퀭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좀 정상적인 탈모보다 조금 더 나간 치료를 꼭 해야 되는 탈모가 있고요. 원형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영양 부족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나 아기를 이제 보면서 과로, 산후 우울증 이런 부분하고 겹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산후 탈모가 오시더라도 병행돼서 생기는 증상들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그냥 건조하고 아기한테 내 영양분 다 넘겨줘서 그래서 빠진 경우에는 내 몸의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이제 생기고요. 그래서 모발이 이제 건조하고 피부도 건조하고 꼬리뼈나 이제 산후풍으로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시고 손발도 이제 좀 차갑고 마른 기침도 막 콜록콜록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잘 오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원형 탈모가 오시는 분들은 거의 스트레스 과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증상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막 열이 막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그러거나 막 차고 싸느라고 이렇게 되거나 두근두근거리거나 되게 우울하고 또 대변이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너무 과도하게 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임산부들한테 또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건가요? 임산부들한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그 익진 자체가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화기가 약한 소음인 체질에게 그래서 표현력도 약하고 약간 표현도 느리고 조심스럽고 마음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 체질에게 그런 사람들이 아랫배가 차갑고 소변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쓰면 참 좋더라. 아랫배를 따끈하게 데펴주고 좋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부정출혈이나 이런 데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 또 아랫배가 차가워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증상이 있을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원래 출산 전에는 이제 그 축태음이라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순산할 수 있는 한약을 이제 드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도 이런 우리 몸에 좀 부종을 좀 빼주고 아랫배를 좀 이제 튼튼하게 잘 만들어줘서 출산도 잘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도 좀 부종이 빠져서 좀 순탄하게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효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복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네. 한방에서 한의사들도 몸 많이 사려요. 근데 저희가 처방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괜찮아서 그렇고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 다 한약이거든요. 사실은 밥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다 이름이 있어요. 쌀은 남이라고 하고 뭐 도라지는 길경이라고 하고 뭐 나물 같은 경우에도 다 한방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 종류도 원래 한방에서 이름을 붙여서 약재로 사실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하고요. 좀 더 이제 좀 쉬운 얘기 하나만 드리면 그 아까 초반에 이제 맥주, 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술 깨는 약들 있잖아요. 다 한약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여명 뭐라든지 아니 컨 뭐 어쩌고라든지 네. 전부 다 사실 한약재거든요. 그 약국에서 파는 그것들도 다 한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에 좋다라고는 우루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다 한약입니다. 그래서 간에 좋다는 약들이랑 그리고 그 술 깨는 약들이 다 한약인데 과연 한약이 그렇게 나쁠까요? 내 몸이 가장 안 좋고 되게 불편하고 그럴 때 이제 먹는 약들이 다 한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한의사들이 자기 와이프 다 한약 먹여서 출산시킵니다. 그거 진짜 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쵸. 차라리 남한테는 이게 권하기 힘든 게 욕먹을까 봐 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와이프 다 한약 먹입니다.
그리고 잘 출산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